네, 안녕하십니까. 경희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학부모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수학과 강사 이성재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기말고사에서 조금 경희고 시험의 특징은 뭐였는지 확인하고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하면 또 좋을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이번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 2번,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 소개. 세 번째, 여름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지 분석입니다. 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총 15문항, 단답형이 6문항으로 70점, 30점의 배점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는 중간고사 때랑 동일합니다. 문항 수도 똑같고 배점도 전부 다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이 93점 정도에서 2등급이 85점, 3등급이 77점에서 끊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서도 아마 거의 메인 포인트를 하나로 가져갈 건데 경희고 시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부규제입니다.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부규제에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수학 시험이 약간 암기형 시험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정말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풀어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나 이거 풀어봤던 건데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간 관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하죠. 시험에서 실수가 없어야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지금 요 표에 시험 문제 출처랑 단원을 약간 적어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요거 제가 중간고사 설명회 때도 똑같은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항들이 부교재에서 출제된 문항들이고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문항들이 부교재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기본 문항들, 아이들이 공부한 친구들이라면은 그래도 바로바로 맞출 수 있었던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부교재 외에서 나온 문항이 총 4문항이 있는데 얘네가 초록색 문항들입니다. 9번, 11번, 15번, 단답형 6번. 보시면은 단답형 6번이나 객관식 15번처럼 각 문항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즉, 제일 어려운 문제는 부교재에서 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제 출처를 갖고 오거나 혹은 만들어서 내는 문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랑 기본 문항이 합치면 이제 78점 정도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실수 없이 다 맞춰야 아까 3등급 컷이었던 77점이었죠. 3등급까지 나온다. 근데 혹시나 여기서 실수가 하나라도 나오거나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받게 되는 등급이 4등급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이외 문항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출처를 조금 적어놨는데 보통은 요 경희고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부교재가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모의고사랑 수능 기출을 모아둔 문제집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모의고사나 기출이 여태까지 막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전문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제 일부 문항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나머지 초록색에 있던 이외 문항은 뭐냐면은 이 부교재에 있던 기출문제들 말고 다른 기출문제들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경희고 시험에서의 다시 한번 가장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부교재 준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교재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기출이 아니더라도 그 이외에 추가 모의고사 기출을 무조건적으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문항들이 어차피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은, 자, 지금 좌측편에 있는 문항이 이번 실제 학교 시험 문항이었고요. 우측편에 있는 문항들이 아이들 부교재 문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그리고 오른쪽 문항도 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그 다음 밑에 막 복잡한 식이 막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보면 표현이 똑같죠. 차이점이라고 하면 약간 숫자가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1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좌측에 있는 시험 문항과 우측에 있는 부교재 문항을 비교하시면은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숫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경희고 시험에서는 문항의 변형이 막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처럼 숫자만 조금 바꾸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규제에 있는 문항들을 정말 열심히 풀어야 이게 눈에 보인다. 어차피 그 문항이 그대로 나올 거라서. 마찬가지로 단답형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얘는 보시면 숫자도 완전 다 똑같거든요. 자, 단답형 5번이랑 오른쪽 문항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AB 길이가 6이다. 다음 각 ABC를 알파라고 하자. 다음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다. 다음 네 번째 줄에 S1, S2에 대하여 S1 대 S2가 9대 5다. 오른쪽도 S1 대 S2가 9대 5다. 모든 숫자가 똑같아요. 사실 부규제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그냥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문제 더 넣어드린 게 11번. 얘가 이제 그 아까 표현드린 이외 문항이라는 문항인데 부규제에 없는 문항입니다. 근데 보시면 얘를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제가 오른쪽에 요 10번이라고 적어드린 문항이 2023년도 고3 3월 모의고사에 있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부교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다른 모의고사 문항을 갖고 와서 나머지 추가 문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은 그냥 한 줄 평으로 얘기를 드리면 경희고 시험 문항은 모의고사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재랑 추가로 모의고사 문항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은 이 멘토스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였느냐? 네,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개념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자체 제작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애는 교재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장이 이제 개념 파트. 제가 직접 하나씩 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포인트 잡아가면서 색깔,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스텝 1에서 일단 필수형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텝 2 조금 더 어려운 문항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앞에서 있었던 그 첫 번째 메인 교재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이제 부교재에 대한 전문항 해설이 들어갑니다. 이 부교재는 이번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이들이 한 5배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부교재에 있던 문항을 5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본인이 틀렸던 거나 조금 어려워했던 문항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해설 녹화 영상을 제공을 해서 집에서도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리닉 때는 뭐 하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부교재 2회 문항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네도 문제를 직접 하나씩 만들어서 모의고사나 혹은 EBS에서 나온 문항들, 그리고 그 문항들을 변형해서 아이들한테 매주 한 번씩 네,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와 이제 시험 직전에 보는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이게 왼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인데 최대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과 비슷한 유형과 문항들을 출제를 하여 아이들이 마지막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요거는 제가 중간고사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학원에서만 그냥 공부하고 땡이 아니라 아이들이 숙제도 하고 뭐 혼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거나 뭐 학원 밖에 있을 때는 요게 아이들이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문항을 사진 찍어서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오후 9시도 있고 밤 12시도 있고 새벽 2시, 3시까지도 네, 전부 다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름방학 일정입니다. 네,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일단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바로 2학기 수학인 수2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개강을 해서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인 8월 11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간표는 그냥 지금 아이들 학원 다니고 있는 화요일, 일요일 그대로 진행이 되고, 네, 아마 6주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주까지는 첫 번째로 일단 개념 강의가 나갈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필수형, 조금 쉬운 문항들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까지 한번 볼 겁니다. 다음 이렇게 4주 동안 진도가 한 바퀴 나가면은 5주, 6주차, 2주 동안은 부교재 해설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 계약하기 전에 이미 부교재를 한 번 정도는 풀어본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대비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여름방학 때는 이제 문과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수학인 미적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주 2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목요일 1시 그리고 토요일 1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고 방학 때 주 2회로 진행된다. 그래서 미적분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1 수학 혹은 고2 수학보다는 약간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시간적 여유가 괜찮다면은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게 충분히 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네, 제가 분석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설명의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혹은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희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